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애플 콘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1년 동안 사용한 맥북의 후기 영상입니다. 저는 작년 2월에 맥북을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매한 맥북의 사양과 이 제품으로 구매한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들을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 첫 번째로 먼저 제 맥북의 사양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맥북 프로 16인치인데요. 저는 사양을 전혀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기본 제품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i7 프로세서, 저장 장치 512기가, 메모리 16기가의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맥북 프로 16인치 기본형은 291만 9천원, 그리고 매직 마우스 8만 9천원, 그리고 애플케어 플러스 35만 9천원으로 총 336만 7천원을 플렉스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당시 노트북을 구매할 때 고려했던 점들인데요. 저는 1순위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버틸 수 있는 고성능의 사양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LG 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살 때는 문서 작업용으로 완전 기본 사양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 같은 무거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는 렉도 엄청 걸리고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을 바꾸려는 이유가 영상 편집을 더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저는 고성능을 1순위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2순위로는 핸드폰이랑 호환성이었는데요. 저는 지금처럼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모든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핸드폰의 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기려면 영상들 다 드라이브에 옮기고 노트북에서 하나씩 다시 다운받아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의 영상을 에어드롭으로 바로 몇 초 만에 전송을 할 수 있는 맥북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엄청난 앱등이에요. 옛날에 mp3도 에어팟을 사용했었고 핸드폰도 무조건 아이폰만 사용하고 지금 아이패드랑 애플워치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진짜 완전 앱등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맥북을 너무 갖고 싶어 했던 것도 있어가지고 답정너로 맥북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사양의 맥북으로 구매를 한 이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상 편집용 노트북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사양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처음에는 이 16인치가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13인치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주변에 영상 편집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다들 무조건 사양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북 프로 13인치에서 프로세서랑 메모리랑 저장 장치를 하나씩 업그레이드해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 가격이 272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16인치랑 한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성능은 이 16인치 기본형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바꿔서 16인치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저처럼 프리미어 프로나 포토샵 같이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문서 작업이나 서핑용으로 사용하실 거라면은 맥북 에어나 맥북 13인치 기본형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나 영상 편집용 노트북을 찾고 계시다면 맥북 프로 16인치 정도의 사양이 돼야지 편하게 렉 걸림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맥북의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비쌉니다. 사실 이만큼 성능을 가진 다른 노트북 중에서 훨씬 저렴하게 20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애플 제품들이 다 그렇듯이 맥북은 너무 비쌉니다. 두 번째로, 진짜 무거워요. 제가 그전에 LG 그램을 사용했을 때는 솔직히 진짜 너무 가벼워서 엄청 편하게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2kg예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니려면 무조건 백팩을 매야 되고 하루 종일 어깨 빠질 각오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진짜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가적인 돈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맥북을 사면 다른 액세서리들을 끝없이 사야 됩니다. 맥북은 이렇게 USB 구멍이 없고 다 C타입 구멍이에요. 그래서 일반 USB 단자를 가진 마우스를 사용하려면 또 어댑터를 한 번 끼우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대부분 맥북을 사용하시면 블루투스 마우스를 추가로 구매하시던데, 저도 블루투스 마우스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매직 마우스를 8만 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USB 사용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USB를 끼울 수 있는 어댑터를 또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USB 어댑터도 사야 되고 파우치도 사야 되고 키스킨도 사야 되고 또 쿨러도 사야 돼서 돈이 그냥 무제한으로 나갑니다. 네 번째로, 맥북이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글이나 공인인증서가 있는데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한글은 맥북에 기본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6만 원짜리 2004년 버전을 구매를 했었어야 됩니다. 저는 한동안 그거를 구매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읽기 버전만 사용을 하다가 교수님들 중에서 한글 파일을 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 다음에 한글 파일을 수정해야 될 때가 많아서 저는 너무 불편해가지고 6만 원을 또 결제를 해서 2004년 버전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도 못하고,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도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로 아이폰 유저가 아니거나 평생 윈도우만 사용했다면 초반에 좀 적응하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예 체계도 다르고 키보드 자판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별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한글이랑 영문 변형키가 있잖아요. 근데 맥북은 그거 위치도 다르고,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컨트롤을 맥북에서는 커맨드라는 자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힘드실 수 있다는 점. 근데 이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인지 그냥 아이폰 상위 버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엄청 빨리 했습니다. 그냥 며칠 썼더니만 오히려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열이 엄청 심합니다. 이게 그냥 문서 작업할 때는 괜찮은데 오랫동안 켜놓거나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할 때는 되게 따끈따끈해지더라고요. 그냥 자체 난로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웬만한 컴퓨터들도 프리미어 프로 같은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어느 정도 발열이 있기 때문에 맥북의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비싸고 무겁고 그리고 윈도우 체계를 주로 사용하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맥북의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애플끼리의 호환성입니다. 사실 애플끼리의 호환성이 맥북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 점이 앞서 나왔던 단점들을 모두 씹어 먹습니다. 일단 에어드롭, 진짜 좋은 기능이에요. 이건 진짜 혁신입니다, 여러분.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끼리 모든 영상이나 사진, 파일 같은 것들을 다 몇 초 만에 전송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영상이 진짜 많을 때에도 거의 1분 내외로 끝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 편해요. 수업 자료들도 노트북에서 다운받아서 바로 아이패드로 전송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폰에 있는 사진들도 바로 맥북으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랑 맥북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사이드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아이패드를 제2의 모니터로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기능인데 이 포토샵 할 때나 맥북으로 그림을 그릴 때에는 그냥 마우스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때 아이패드랑 연결을 시켜서 애플 펜슬로 쓱쓱 그리면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이랑 맥북을 같은 아이디로 사용을 하시면 사진이랑 메모들도 다 동기화가 되고 복사 붙여넣기 같은 기능도 핸드폰에서 복사한 걸 맥북으로 바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자인이 너무 깐지입니다. 솔직히 디자인 때문에 맥북 사고 싶으신 분들도 꽤 많잖아요. 이 사과 하나가 진짜 너무 깔끔하고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트랙패드가 진짜 편합니다. 트랙패드는 여기 키보드 밑에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거의 마우스 없이도 이 트랙패드로 대부분 커버가 가능하고, 그리고 편집할 때에도 여기 트랙패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손가락 2개만 이렇게 내려주거나 올려주거나 이렇게 넓히고 줄이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을 손가락 2개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단축키 설정만 잘하면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비디오 클래스님의 영상을 보고 설정을 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트랙패드 제스처 설정이나 마그넷이란 어플로 화면 창 크기를 변경하는 거, 뭐 이런 등등의 여러 단축키와 꿀팁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사용한 맥북의 후기를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맥북 산 걸 진짜 단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너무 갖고 싶었기도 했고 이 단점들을 꼽자면 되게 많지만 그래도 장점이 거의 대부분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저는 아주 편하게 만족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 보물 사순위 안에 들어요. 이렇게 오늘 영상은 끝인데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